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가이드 경제 분석 프로그램 서울경제TV의 경제 사부 시간입니다. 네, 요즘 이 경제 사부의 주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무한정 상종가 덕상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무슨 에코프로입니까? 코프로입니다. 코프로. 네. 네, 한절기 감기자시면 다시 코 잘 푸시고요. 자, 함께할 두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 분석 종목 킹 김문수 레몬리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문수요? 김민수 오늘 발음이 약간 좀 좀 세시는. 꼬입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오늘 발음이 좀 꼬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영화 배우처럼 아름다운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저요? 네. 예? 자, 네, 서울경제TV의 간판 앵커 이유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이유림입니다. 와, 제가 우리 이유림 아나운서가 딱 아까 네. 이 스튜디오에 들어왔을 때 아이유인가? 저 이거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놀라신 표정. 예. 자, 이유림 아나운서 네. 자기 소개 짧게 우리가 뭐 시간이 아주 넉넉한 워낙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내용이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경제TV에서 5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유림 앵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네.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아, 우리가 굳이 네. 노래를 요청드리지는 않는데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아,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이유림 아나운서가 정말 우리 경제 사부의 최적의 게스트인 게 딱 배터리를 이야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핫한 바로 2차 전지 네. 배터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정말 요즘에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아주 저가에 사신 분들은 요즘에 그 사랑의 배터리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 예. 가지고 계실지도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했을까? 사랑의 배터리가 아니라 네. 사랑의 배 터져. 이렇게 먹었는데 배가 터지지. 아. 이 얘기죠. 막 이제는 네. 좀 그만 좀 하라고 주주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자, 기존에 지금 우리가 뜨거운 에코프로 BM 또 LG화학, 네. 포스코홀딩스 일단 이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네. 더 좀 공격적으로 가도 될지 어떨지 그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앵커님도 예, 2차전지 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많죠. 네. 아까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랑의 배터리, 저는 메러리. 아, 됐고요. 예, 말씀하세요. 네, 네, 예. 네. 사랑의 배터리라고 제가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네. 이게 과연 저한테도 사랑으로 돌아올 수 아하. 있을지 요거는 조금 걱정이 돼요. 예. 그러면 네. 투자도 그쪽으로 조금 개인적으로도 아, 네, 제가 이거 어디서 말 안 하는 건데 네. 소장님한테만 말하지 마세요. 엘화. 제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LG화학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에라. 에라. 그래서 에라. 어제 조금 살짝 신났었습니다. 약간 네. 아, 그렇죠. 과연 그렇죠. 이제 앞으로 또 황제주로서 네. 흐름을 아. 보여줄지 조금 네.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살짝 좀 아껴두고 그- LG화학 어떻습니까? 자, 지금 지난주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되면 예. 일단 첫 번째 2차전지 쪽에서 수직 계열화되는 업체가 대형주 쪽에서 3개 있다. 그렇죠. 네. 에코프로, 이야기하시죠. LG화학,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러니까 사셨. 그거 아니고요. 아. 예. 네. 요 3개 쪽에서 예.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예. 네. 포스코홀딩스도 안 빠지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이번에 드디어 40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네. 이 패턴도 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걸로 음.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LG화학을 저희가 보통 보면서 화학업체구나. 예. 아니죠. 화학이 아니라 화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부가 3개가 있어요. 예. 예. 석유화학 사업, 첨단 소재 사업, 생명공학.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화학 쪽은 당연히 기존에 잘 하던 거. 화학에서 돈 벌어서 뭘 키웠느냐? LG에너지 솔루션을 키운 거 아닙니까? 키워서 이제 내보냈죠. 내보냈고 네. 아직까지 지분이 81%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합쳐도 지금 지분으로 보게 되면 100조, 110조 되죠. 아. 이건 앵커님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정도, 예.
그 정도 보면 시가총액이 어제자로 보면 한 57조. 네, 네. LG화학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중 계산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고요. 네. 네. 거기다가 첨단 사업부, 네. 소재 사업부, 첨단 소재. 이거 소재. 좋아진다고 해서 탄탄하다고. 그렇죠. 아, 이게 그런 뭡니까? 이게 예. 양극재죠. 양극재입니다. 왜 LG화학은 양극재 이슈가 그만큼을 안 받아주냐? 네. 이런 쪽으로 보면은 LG화학도 비싸지 않습니다. 네, 워낙 대형주고 지금 시총 거의 10위 안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 움직이기 상당히 좀 무거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한번 쭉쭉 들어갔다가 묵직하죠. 예. 네. 아마 앵커님도 그런 거 쭉 네. 들어갔다 그러면 고래 하고 하면 살짝 예. 그랬다가 좀 네. 정체가 될 때 또 약간 받아주고 네. 그렇죠. 연예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밀당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제가 감히 연예 무슨 얘기 알아요?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네. 예. 이제 그런 쪽의 흐름이 좀 네. 필요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은 여튼 2차 전지 쪽으로 수직 기여된 것이 이제 LG다. 네. LG화학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나 잘 아는 거고. 네. 혹시 LG화학하고 LG화학도 좀 좋은데 네. 좀 부담스럽다. 2차 전지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LG 엔솔로 바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 이럴 때 뭐 LG 계열사 중에서 좀 들어갈 만한 게 있어요? LG 쪽은 모르겠습니다. LG 쪽 네.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조로 간다. 예. 차라리 LS 쪽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게 역시 어차피 지금 이제 역시 김민수야. 아, 네 맞습니다. 네. 김 LS입니다. 네. 그래서 김민했습니다. 네, 지금 구도상에서 이제 그거죠. 이번에도 현대차가 지난 대통령께서도 오시고 예. 화성 가서 아. 기아의 오토랜드 예. 착공 기공식이죠. 그렇죠. 네,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도 오셨는데 우리 음. 이렇게 하겠다. 음. 네, 2030년까지 24조 투자한다.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내용들이 뭐냐면은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하고 예. 네 관련된 밸류체인들 그렇죠. 네한 5조 또 투자해서 우리 같이 키우겠다. 예. 부품주도 키우겠다. 어. 이런 쪽으로 나오죠.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기차 계속 또 진심으로 육성을 할 겁니다. 예. 이런 상황 쪽에서 예. 차를 이제 전기차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뭐 합니까? 그렇죠. 네, 충전이 돼야 되죠. 아. 아무리 좋은 차 만들어 놓고 와 예. 무슨 이거 뭐 600km, 700km 가. 그래도 충전이 돼 600km, 700km 가죠. 아. 네. 다음은 충전 쪽입니다. 충전이다. 충전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충전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발전해 가지고 전선으로 쭉 끌어와다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면 이 충전 관련된 쪽도 하나의 예. 앞으로 떠야 될 섹터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종목이 바로 LS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LS는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예전에 LS 전선의 흐름을 가지고 LS가 이제 탄생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LS는 지주회사인데 아. 밑으로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뭐 하는 예. 회사들 밑으로 한 70개인가 80개가 쫙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네. 어떻게 다 합니까? 아.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다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고 예. 있다. 그러면 LS와 함께 상장된 회사 LS 일렉트릭이 있죠. 예. 네. 또 LS 일렉트릭이 이번에 LS와 손잡고 잘한 게 뭐냐면은 네. 형님과 함께 뭘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그거죠. 충전 솔루션 플랫폼 이쪽을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뭔가를 성과를 내겠다라고 해서 LS 그룹과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우리랑 계약하게 되면 자 LS 일렉트릭에서 플랫폼 아. 또 전선 쫙 끌어와가지고 그렇죠. 변압기 쫙 해서 이거 다 하하. 되는 거죠. 그래서 LS 쪽도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네. 일체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랑 이게 다 사인하면 연관돼 있으니까. 그냥 뒤에 쫙 있다. 그리고 예, 원래는 우리나라에 충전 쪽에 강자가 나가 있습니다. 어디가요? 근데 지금 코넥스에 있어요. 아. 근데 SK가 인수를 했어요. 예. 이 회사가 매년 매출이 더블로 찍힙니다. 오. 아. 있습니다. 예전에 SK 뭐로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코넥스에서 가장 비쌀 겁니다. 이 시총이. 네. 네, 이런 회사가 점점 더 매출이 매년 2배로 뛴다. 아. 이런 거. 또. 근데 참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네. 아무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될 종목이 더 잘 된다 그러더라도 네. 주당 가격이 상당히 있으면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월급 생활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LS의 경우에는 상당히 미래 성장 가능성은 높은데 결국 주식이나 기업에 대한 평가는 미래 가치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목당 가격이 높지 않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은 선뜻 이해를 못 하는데 한 5년 뒤에 한 10배 오르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스스로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적중이 됐을 때 돈을 벌게 되죠. 이유림 아나운서는 어때요? 이렇게 좀 약간 LG화학 좋은 줄 알겠어. 네. LG 엔솔 좋은 줄 알겠어. 근데 이건 종목당 가격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좀 부담스럽죠. 이제 아. 직장인의 입장으로서는 뭐 한 몇 개만 담아도 그렇죠. 내 월급 이렇게 날라가는데 아, 그러면 내가 이게 여기서 뭐 수익을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혹시라도 조금 마이너스가 되면 음. 나는 한 달치가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닌가 아. 부담스럽습니다. 얘기하세요. 소장님이 다 알아서. 네네. 네. 커피는 알아서 다 사주실 거고. 그럼요. 택시도 카카오톡 제가 보내주실 거고. 커피는 코피나도록 사드릴게요. 네. 이게 커피.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더 전문가시지만 늘 생각하는 게 한 주 두 주 가지고는 어차피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뭐 적어도 최소 저는 한 1000주 정도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 종목당 이 가격을 떠나서 500원짜리요? 뭐 500원짜리든 50만 원짜리든 네. 한 1000주는 있어야 뭐가 일이 돼. 역시. 그 이게- 만주 정도면은 실제 이제 사실상 투자자로서의 빛을 발하는 것이고. 또 자, 그런 어려움도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식이 크면 네. 분할 매수가 안 된다는 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주식을 뭐 앞으로 10주씩 뭐 꾸준히 모아간다 이렇게 그렇죠. 하고 싶은데 예.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 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사면 거기서 끝. 내 매수가는 거기서 끝. 약간 이런 것도 조금 단점으로 그렇죠.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소수점 투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는 네, 그렇게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소수점 투자에서 와, 내가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모아서 이제 계속 투자하는데 예. 모아봤더니 12주야. 속상해요,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무슨 소장님 말씀처럼 네. 그래도 남자가 주식 투자하는데 그렇지. 상남자답게 만 주씩 팍팍 지르고 네, 주가는 500원짜리지만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카트 만주. 네네. 자, 네. 여러분들 드리는 중국 바뀐 처음이에요. 자, 요즘에 네. 배터리로 기운을 충전받는다는 분이 많으신데 그 충전과 관련해서 저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LG만 보지 말고 LS를 봐라. 한때 SK가 크게 뜨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삼성전자 S만 보다가 SK S를 봤던 것도 그런 20년, 30년 전에 우리 그렇습니다. 투자 비법의 네. 또 한 축이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2차 전지, 네. 포스코 그리고 에코프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그래서 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는 뭐 그냥 음. 제 자리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지금 하나가 이제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포스코의 전통적으로 나오는 철강이 있고 예. 거기다가 아래 갖고 있는 리튬 염호 지분 네. 갖고 있는 회사부터 밑에 포스코케믹 퓨처엠이죠. 그렇죠. 이쪽부터 쫙 하고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유기적으로 또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주사에 대한 또 관점들이 많이 바뀌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우상향 계속 넘어갈 텐데 예. 이런 종목은 또 하나 이제 철강 쪽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어제 또 나왔던 얘기로는 도저히 리오프닝 갖고 안 되겠다. 돈 쏟아붓겠다. 그렇죠. 네, 작년 대비해서 한 17% 늘어나가 그렇죠. 234조인가요? 예. 아. 그냥 또 천문학적입니다. 네, 이런 쪽으로 네.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오늘 또 움직이는 건설기계 그렇죠. 움직이고 또 철강 쪽도 같이 움직이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결되는 측면들도 있다. 그러니까 본업도 보시고 음. 거기다 추가 알파가 되는 2차 전지 모멘텀도 있다. 이런 음. 쪽들은 훨씬 더 좋겠죠. 굉장히 지금 김민수 대표께서 좋은 걸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포스코 그러면 가장 이효림 아나운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철강이요. 일단 철이죠. 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 투자자 보셔야 될 게 포스코 홀딩스가 뭐냐 일종의 하이브리드인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잘 나가던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까지 안고 있다라는 것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뭐 포스코 또 언제적 포스코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되는 기업은 더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안고 있다 보니까 안고 없는 찐빵은 안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시작됐던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에코프로 갈게요. 네네. 네, 화내실 것 잠깐만. 같아서. 예. 에코프로 가기 전에 네, 자, 2차 전지 중요하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어때요? 좋죠. 이쪽도 네.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밸류 쪽도 이제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거의 뭐 비슷한 패턴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추세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하는 거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어. 그러면 혹시 이런 흐름 보고 우리 앵커님은 월급 소주간 월급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월급 가지고 자 31만 원대 30만 원대 근처에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좀 네. 야수의 심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 너도 들어올 때 줘야지 이러면서 불타기 좀 즐겨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좀 쓴맛을 많이 보니까 아하.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른바 더 어려워요. 이른바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대였다 이런 투자자. 네네네. 그렇죠. 해봤더니 별거 나한테는 속만 쓰리더라. 대연다. 나 같은 사람은 좀 어렵더라. 예.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야수의 이 공격성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주식 투자자는 그럼요. 이왕하는 거. 그러면 예. 또 가야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게 경험하기로는 이 야수의 이 심장이 식어버리면 결국 투자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또 그러니까 무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사부 프로그램 계속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저는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든든한 심장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어우 정말 든든하시네요. 요즘 네. 심혈관 약을 먹어요. 그렇군요. 예. 든든해졌어요. 네. 네. 야수의 심장 말고 민수의 심장. 예. 그만하고요. 예. 일단 지금 추세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얼만큼 잘 또 눌림목을 사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인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지금 2차전지 쪽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움직이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연결시켜서 좀 덜 오른 종목, 여기 섹터에 포함될 만한 종목 이런 거 찾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얘기 드렸던 게 뭐 충전 쪽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또 충전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회사 중에 좀 작은 종목인데 YM텍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좀 오늘 또 신고가를 돌파하네요. 그렇네요. 이게 뭐냐면은 EV 릴레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릴레이 잘 아시죠? EV라는 게 이제 전기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연결하는 거 그죠? 스위치입니다. 네, 스위치입니다. 근데 스위치인데 보통 보면은 이게 저희가 보통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딱 누르면 딱딱딱 하는 그렇죠. 담배 피셨군요. 네. 네. 여기가 연결되는 게 예전에 노담입니다. 예전에 그런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딱 스파크를 주면은 팍 하고 넣는 사랑의 스파크. 사랑의 배터리가 더 좋아요. 예. 요런 쪽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할 때도 또 많이 필요한 또 하나의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도 시장에서는 이제 알아서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도 봐주면서 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어느 정도 이 평가라는 것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PR도 봐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러면 조금 다른 쪽에 유망한 것들을 가려내는 또 선구안을 또 기를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은 찾아갑니다. 예. 에코프로가 보여준 길. 그러니까요. 그걸 따라갈 길이 무엇일까? 자, 코프로로 갑니다. 역시 요즘 주식의 프로죠. 에코프로입니다. 프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지들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단계. 네. 네. 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요건 좀 힘듭니다. 이건 그림이 아름답네요, 진짜. 올해 1월 말에 종가가 12만 원대, 네. 지금 80만 원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때 한 1000주를 사고 지금 버텼어야 돼요, 그죠? 그랬으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종찬아 이리 와봐. 민수 뭐하니? 이러면서 달려가는. 네. 우리는 이제 이우림 대표님 밑으로 그렇죠. 거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82만 82만 원 어제 고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지금 69만 3천 원. 사시겠습니까?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에코프로 네. 계속해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기는 했는데 네. 어제 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조금은 또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했어서 야, 예리하다. 자, 이대로 보시죠, 김민수 대표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네. 자, 60만 원대일 때 김민수 대표가 네. 더 올라간다. 네. 자, 80만 원대로 올라갔어요. 네. 그때 얘기를 들었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되는데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실적을 봤더니 별 볼 일 없기도 한 것 같은데 이대로 괜찮은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에코프로 BM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에코프로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드려야 할 문제가 그거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예상치보다 좀
못했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한 5% 정도 덜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걸 보고 보면 에코프로의 핵심은 벗어나는 거죠. 에코프로는 아.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뭐 하나증권에서 예, 아, 맞아요. 연구원이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매도하라 네. 이렇게. 비싸다 매도 아. 지켜보니까 내용 중에 약간 제가 느끼는 오류는 좀 있어요. 예.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의 가치에 대해서 상장자 회사 4개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 중에 그게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어차피 내부 거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단가를 시장만큼 안 쳐줬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커요. 예. 저는 반기를 들겠습니다. 아. 네. 그럼 만약에 그 회사들이 상장을 해서 예. 나왔을 때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깎아줘야 돼라고 평가를 할까요?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제 기준으로는 그 회사들보다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은 더 많이 쳐줄 것이다 예.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네. 이유림 아나운서는 우리가 그냥 전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이 전망의 차원이니까요. 뭐 차라리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이유림 아나운서 볼 때는 에코프로가 뭐 조만간에 뭐 좀 시간이 이제 한두 달 정도 1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저는 돌파가 자, 힘들 것이다. 김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한 2달 안에 네. 대통령의 이번 달에 미국 국빈 방문도 있고 지금 양극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 혜택에.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에코프로 한두 달 내에 뭐 두세 달 1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가능합니다. 100만 에코. 네. 아. 그런데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에도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건강하게 갑니다. 아. 그게 첫 번째. 살짝 사인 받고. 네. 네. 두 번째. 예. 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에코프로 자회사 상장 계획. 비상장 나머지 그 자회사들. 네. 네. 요게- 에코 형제들 아직까지 저기 운동장에 못 들어온 친구들. 그렇죠. 네.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모멘텀으로 한번 확 바뀔 겁니다. 아. 그때 근데 만약에 진짜 얘기하셨던 가 지금 현재가 예. 어제 기준으로 시총이 한 20조가 돼요. 에코프로 예. 기준으로는. 근데 20조가 제 기준에는 그렇게 완전하게 싸다고 보기 힘든 단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장에 나가서 우리 이런 회사들 자회사 이렇게 대비할 거고 언제 대비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좀 세부적인 IR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음. 하게 되면 그때는 재평가가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면 지금 20조인데 오늘 또 밀리다 보니까 한 18조쯤 되겠죠. 한 10% 밀리게 되면. 근데 그러면 25조 이 정도까지는 아. 가져도 큰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때 무렵이 한 예. 90만 원대 정도가 시도가 되는 가격대. 예, 예. 네. 우리가 한때 언제 시총 1위를 달리는 삼성전자를 놓고서 100만 삼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분할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10만 삼전, 10만 5만 전자, 삼전, 맞아요. 전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 에코. 네, 아. 중요한 거는 예. 미리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야 건강한 왜냐면 너무 이렇게 네. 떠 있어요. 그러니까 떠 있다 보니까 조금 몸을 사시는 거예요? 네, 살이가 좀 나와가지고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건강한 조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탄력을 더 좋게 받는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자, 보겠습니다. 100만 에코를 이야기한 김민수 대표. 자, 힘들 것이다고 본 이유림 아나운서. 또 두 사람의 운명은 당당당당당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편에. 예. 자, 유림 아나운서는 네. 오늘 우리 이제 주로 이제 양극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양극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네. 물론 양극재와 음극재의 특징은 있습니다. 음극재는 어때요? 요즘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보죠. 예. 음극재 만드는 회사나 이게- 아니면 또 전해질 분리막 뭐 이러면서 다 이쪽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지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자, 경우가 음극재입니다. 네. 이런 회사도 지금 아. 일단은 돌파했다가 좀 무겁죠. 예. 네. 결국은 에코프로가 쉬니까 다 일단 쉬겠다라는 의미로 가는 것 같고요. 아, 묶음으로 가는 현상도 있다. 네, 천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죠.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한번 에코프로가 강할 때 한번 들어갔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정말 봐야 우리가 되겠죠. 천보일은 먼저부터 들었었습니다. 그죠? 네. 네.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만보 가야. 아. 이름 따라. 예. 아, 그거 좋은 이야기네요. 네. 또 동박 쪽 회사 뭐 SKC 네.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좀 이제 주춤한 상황이고 아, 네. SKC입니다. 네. 네. SK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네. 경우도 지금 분리막 쪽에서 알아주는 회사로 봤다가 지금 비슷하죠.
자, 이 좀. 이야기 조금 할게요. 네. 우리 이효림 아나운서는 SK 아이 테크놀로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어서. 그렇죠. 기업 네네. 공개를 했었던 아, 이 네네네네. 종목이에요. 소식은, 네. 기업인데 그때 참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었죠. 그때. 사실 지금껏 또 가장 많은 청약금이 몰렸던 것이 SK 맞습니다. 맞죠? 네. 예. 거의 따상의 원조. 예. 네. 그랬던 건가 비교해 보면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 가격대가 열기가 뜨거웠을 때, 예, 예. 2021년도죠. 예. 여름 때였을 때 그때 가격이 한 20만 원대 이상, 20만 원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8만 7천 원대. 거의 예. 사람 저희 속을 많이 태웠던 대표적인 상황이죠. 네. 주가 보고 있게 되면 이거부터 욕부터야 네, 살짝 나오는 이런 상황들인데 분리막입니다. 네. 근데 이쪽이 그래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그렇게 부각받는데 왜 나머지 쪽은 안 가냐? 예. 라고 했었을 때 일단 음극재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지금은 쓴다고 하더라도 실리콘 음극재로 바뀔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교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또 마찬가지 이제 분리막 전해질 이쪽도 음. 일단 비슷한 기술의 중국 업체들도 많아요. 예. 중국 업체들은 지금 설비 투자 다 해놓고 자기네 시장이 거의 과열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기회 안 되게 되면 찌집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질 것 같고 생각보다 좀 불안한 측면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양극재 너무 올라갔어. 네. 그러니까 음극재나 또는 분리막 쪽으로 가야지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막연히 충분한 검토나 연구 또 다수의 생각과는 배치되게 나만의 생각으로 그래 나만 이렇게 갔을 때 남들은 안 오지만 한 5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이거 대박 터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완이 될 것이 거다. 맞으면 좋은데 맞지 그렇죠.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또 이유 없는 연기 나는 굴뚝에 뭐죠? 아니 땐 굴뚝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아니 땐 없다. 굴뚝에 연기가 나냐? 연기 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연기가 나는 주식은 뭔가 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연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유리만 나오시는 거 어려운 속담 아니에요? 그런가요? 무슨 영어로 물어보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가시죠. 자, 네. 유리만 아나운서가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전기차 또 자동차 여튼 이제 자동차가 주목받는 것은 전기차 때문인 건데 네. 이럴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내용이 일단 궁금하세요? 전기차 저는 네. 약간 그 미국 주식 쪽에도 좀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네. 기업들에도. 네. 그러니까 이 국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음. 이 글로벌리 나중에 따져봤을 때 어쨌든 음.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전기차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뭐 우위라든지 아니면 비율을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국내 관련 이슈들도 있고 투자도 한다고 하고 예. 확장도 한다 하니까 당연히 그 이슈에 이제 좋은 시장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 내가 멀리 보고 투자했을 때도 경쟁력이 있을까? 아. 오히려 이런 전기차라든지 그렇죠. 완성차 업체보다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이라든지 네.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기저로 봤을 때 딱 그거죠. 네. 현대차, 기아차가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에서 작년 이제 말 때 쭉 보게 되면 작년에 되게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룬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전기차 2위가 현대 기아차였어요. 그렇죠. 네. 국내에서 아니요 글로벌 전 판매가. 세계에서. 예. 아.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서 나온 게 IRA 법안이 나오고 아. 맞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IRA 법안을 통해서 북미 쪽에서 이제 성과를 또 이쪽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대 기아차가 잘해요. 지금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1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잘하는구나 싶지만 거기서 보조금을 못 받기 시작해요. 지금은 2위가 GM으로 밀렸잖아요. 많이 밀렸고 폭스바겐 어. 들어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북미 쪽에 공장을 원래 2025년에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24년 말까지 막 자 빨리 해 이래 놀고 있으면 일정을 당긴 거예요, 그죠? 예. 네, 일정을 당긴. 네, 당길 이렇게 네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당깁니다. 당기기 시작하고 기아도 우리 이번에 나온 새 차죠. 네. 네, 아주 거의 잘 나왔어요. 좋더라고요. 이런 큰 차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용 공장 땡겨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위축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테슬라가 그래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Follow me, follow me. 네, 그러면서 가격 인하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지드래곤인가요? 아 예, 하려고 했는데 차마 네.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기존 따라오려는 격차들에 보이는 회사들을 좀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쪽에서 아마 이제 IRA 법안에 따른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성과를 내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아직까지는 조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마 이제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북미 공장 쪽에 같이 진입한 회사들 이런 쪽은 같이 동반적인 성장이 좀 커지겠죠. 네. 대표적인 회사 보겠습니다. 화신입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저렇게 쭉 올라가는 화신, 네, 이런 불꽃 같은 화신을 보여주고 아. 불기둥 세우고 있네요. 이름 잘 지었어요. 회사 이름. 상승의 화신이네요. 거래량도 이렇게 딱. 아.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부각받고 또 예. 같이 램프 쪽에서도 같이 변해야 된다. 진이죠, 진이, SL. 네, 이런 쪽도 같이 부각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고. 예. 네. 근데 좀 뒤늦게 움직이는 쪽이 이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HL 만도 이런 것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쪽도 실적 좋고 그 같이 드라이브를 걸면 같이 갈 텐데라고 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쪽이죠. 이런 것들 이제 변화가 나오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시는데 좀 작은 회사들인데 거기 같이 따라가는데 영향을 못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네, 대표적으로 한번 실적 잘 나와서 크게 움직였다가 좀 쉬지만 나 힘내겠어. 임팩 아. 이 회사들도 같이 배터리 팩 같이 모듈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들 이것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아랑 같이 가고 있다. 아진 산업이죠. 네, 네. 예. 나 좀 봐줘라고 했는 오늘 이렇게 움직이네요. 음. 네, 그래서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나도 괜찮은데 왜 안 봐주고 있냐? NVH 코리아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막 고개 들고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체크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움직임은 없지만 네, 현대 기아차와 동반해서 네. 여하튼 부품으로 같이 이 산업에 묶여 있는 이 섹터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현대기아차가 지금까지 내연기관으로 했었잖아요. 네. 내연기관보다 전기차로 들어올 때 부품이 한 30%가 줍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맞춰서 거기 맞춰간 회사들은 앞으로 살아남겠지만. 네 간택된 자들은 살아남는다. 근데 거기 못된 쪽은 쳐질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그래서 이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예. 자동차 부품주 보게 되면 섹터 보게 되면 한 50가지 종목들이 쫙 있습니다. 예, 예. 이 중에서 30%는 탈락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전기 자동차에서도 계속 호환이 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사들. 그렇습니다. 또 김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실제 이제 이 현대 기아차는 이 IRA법 때문에라도 미국 현지 공장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같이 따라가는 부품 회사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 말씀 지금 쫙 아, 그렇죠. 지금까지 쫙 읊은 회사들이 그렇죠. 거기 가까이 가고 있는 회사고 거기서 이제 저희도 계속 이제 찾겠죠. 예, 우리도 예. 가겠습니다. 어. 손 들면은 가서 이제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설비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오겠죠. 북미 쪽에 거기 가서 하는 투자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 그 회사 빙고. 아. 네. 실제 이 부품사들이 미국으로 갔을 때 현지 시장, 현지 공장으로 이제 진출을 했을 때 네. 현대 기아차에도 공급을 하지만 다른 미국의 충분히 제조차 브랜드인 GM이나 이렇게도 공급이 가능한 거죠. 테슬라도. 가능하지만 예. 근데 돈을 투입해서 가긴 하는데 현대기아차로 계속 한 매출 비중이 80%였는데 거기다가 아니 잠깐 보자 너네 다른 데도 하네 기분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럼 할 수-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회는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잘 들어보세요. 음.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못 구한다는데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예. 근데 주력은 현대기아로 가는 게 좋지 않나. 네, 그게 사람의 상도덕이겠죠. 네, 자, 현대차, 기아차 우리가 이제 두 자동차 산업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완성차 업체인데 그래도 지금 대체적인 전망을 보면은 이게 전기차도 있지만 이제 뭐 로봇도 있고 그렇죠. 다른 또 이제 자동차 렌탈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IRA법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리스나 렌탈 쪽은 또 무제한으로 또 맞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을 더 많이 이제 진출하겠다는 그런 또 시장 대응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더 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시총에서
뭐 삼성전자와 대등한 관계로 갈 수 있는 종목하면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예요? 그, 그건 아니고. 너무 빅픽처를 그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기회 요인들은 널렸다고 보여지긴 그렇죠. 있지만, 네, 뭐 탄소 국가란 배출 부분, 규제도 네. 있고 또 전기차 시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기아차, 현대기아차가 내연기관보다는 상당히 다른 차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가능은 하겠지만 뭐 도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응원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뭐 IRA법에 대한 위기 요인도 있지만 네. 물론 기회 요인도 상당히 있고요. 또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쪽에서 관련 부품 업체들과 또 동반해서 상당한 또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주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유림 아나운서의 원픽 이거 궁금한 듣고 그걸 네. 위해서 왔어요. 제가. 원픽. 네. 네. 저는 약간 바이오 관련해서 아하, 나왔네요. 나왔다. 오. 바이오. 약간 요즘 이제 또 신약 개발한다 이런 소식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뭐 워낙 뭐 셀트리온 삼형제야 이렇게 있는 거고 네. 저는 예. 루닛 여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룬이시죠? 네. 네. 아, 와, 이거 바이오 중에서 룬이. 우리 전문인데. 네. 그냥 보지도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네. 계세요.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네. 왜냐 요즘 또 며칠 동안 추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지금 코드가 잘 맞아요. 좀 잠깐 아, 그래요? 좀 바꿔주세요. 잘 좀 바꿔주세요. 저랑 코드 맞는 분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공동 진행이에요. 그러신 거예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드렸죠. 예. 자, 네. 루닛. 네. 아, 이름도 이쁘네. 좀 상큼발랄하죠. 약간 예. 산뜻한 이름. 네. 네. 아니 그러면 루닛을 선택했던 당시 이유가 있어요? 신약 개발한다고 해서 예. 일단 관심 있게 봤다가 아. 이제 뭐 그 암 연구학회 개최되는 거에 국내 예. 기업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 관련주들을 한번 쫙 봤어요. 예. 그 중에 뭐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좀 아. 해보다가 어. 요게 좋지 않을까. 네. 자, 시간 관계상 예. 빠르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루닛을 네.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AI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예. 라고 하는데 AI를 통해서 의료기술과 접목해서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쪽 이쪽은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아. 대표적인 회사가 루닛과 뷰노입니다. 뷰노.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통 이제 AI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선별적으로 해서 딱 맞춰가지고 의사분한테 조언을 합니다. 그렇죠. 이 환자는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쭉 해서 봤더니 이게 가장 맞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그걸 보고 의사가 이제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나와서 그걸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하겠지만 이런 질병과 이런 아. 쪽의 치료 방법이 맞더라. 이거를 예. 딱 데이터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른바 루닛은 또 뷰노는 이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기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네. 이제 고령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원격 진료라는 게 계속 이야기가 되었지만 네. 본격화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것을 상당히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루닛 또 네. 뷰노가 될 뷰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상당히 그러니까요. 이유림 아나운서가 네. 아무나 볼 수 없는 종목을 일단은 감동 받았어요. 발굴을 해낸 거네요. 아,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잘 갖고 계시고요. 더 살 수도 지금 저는 이제 요 며칠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는 네. 네. 지금 더 사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워낙 멀리 자. 보고 저도 자. 사요 말아요. 야수의 심장을 가십시오. 예. 네. 아 네. 네. 현재 아. 루닛이 시총이 7천억입니다. 저 예. 예전부터도 이런 건 1조 가져야 돼라고 얘기를 했었기 음. 때문에 네. 앞으로 한 50%더 그러면 한 10만 원대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바이오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대형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방어주 성격도 요즘 최근 띈다 이런 우리 서울경제 TV의 또 분석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까지 정말 예리한 분석으로 날카로운 또 이 종목 킹으로서의 존재감을 뿜뿜하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서울경제 TV의 간판 아나운서입니다. 오후 5시에 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이유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